안녕하세요, 윤준원입니다. 피셋 시험이 끝난 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피셋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서 수험 전략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이 충분한 점수를 받은 합격권의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점수가 커트라인에 몰려있는 경합권의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 아쉽게도 다음 해에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점수를 넉넉하게 받아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2차 공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무리해서 많은 양을 보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2차 공부는 장기 레이스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1, 2주 전에 반짝해서 준비할 때는 무리를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2달, 3달 정도를 연속해서 무리하게 되면 결국 시험 직전에 탈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체력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건강과 학습 두 가지 다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커트라인 점수와 유사한 점수를 받아서 경합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본인이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현재 2차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합격이 확실시되는, 즉 커트라인 이상의 넉넉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과의 2차 공부 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도 2차 답안의 퀄리티나 최종적인 점수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재 2차 공부에 무조건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5월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 불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2차 공부의 밀도와 집중도를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차 공부 기간에는 주로 답안을 쓰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답안을 써보면서 본인이 평소에 부족했던 부분을 훨씬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2차 학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알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2차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높은 등수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커트라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서 내년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올해 평균 6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 점수대를 받은 수험생들이 상담을 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당장 피셋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시험은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최종 합격을 해야 끝나는 시험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1차에 드리는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내년에 설령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2차 공부가 부족하다면 결국 최종 수험 기간은 1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차 공부의 기초를 충분히 쌓아두시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피셋을 준비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를 기록한 수험생들은 결국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착실하게 쌓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기본서 혹은 기초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바른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올해 평균이 60점 이상 7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 수준의 학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본인이 약한 과목을 위주로 문제풀이 혹은 기출문제 분석과 같은 학습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12월 모의고사 시즌이 오기 전까지 본인이 기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고사의 백분율 혹은 본인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평균 70점 이상을 기록해서 합격권에 근접했지만 아쉽게도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의 경우입니다. 이 점수대를 기록한 수험생들은 올해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년에 합격권에 가능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합격권을 안정적으로 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봤을 때 실력의 비약적인 상승이 일어나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접근하면서 1차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1차 합격 경험이 없다면 보수적으로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수험생들보다 학습 시기는 조금 늦더라도 본인이 약한 과목보다는 오히려 전략 과목의 점수를 더 높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언어, 자료, 상황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과목을 말하는데요. 이 과목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높은 고득점을 기록한다면 아마 다른 과목에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공백이 충분히 메꿔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정도, 즉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되는 12월 2달 전부터는 본인의 문제풀이 기준 그리고 전략 과목의 점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기간들과는 달리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까지 피셋을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2차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신 수험생들에게는 최종 합격을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1차를 준비하셔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고민이 있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영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 밑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에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